불나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이거 처음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야 저거 진짜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벤츠 전기차 화재 있잖아요. 중국 파라시스 제품입니다. CATL도 아니었어요. 야 어떻게 파라시스라는 애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애들 제품을 벤츠라는 이 명품 브랜드에서 쓰냐라는 거에 경악을 금치 못해요. 진짜 제 주변 사람들도 뭐야 이거 진짜야? 라고 물어봐요. 벤츠에서 왜?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벤츠에서 왜? 그러니까 EQ 시리즈에는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독삼사가 중국 시장을 지금 겨냥하기 위해서 중국만을 위한 5 시리즈도 롱레인지가 있어요. 중국은 긴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막 금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중국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중국 애들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를 써갖고 중국 현지에 진출을 했는데 거의 다 이제 통수 맞고 있는 거죠. 모델 Y, LFP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 것들 그런 애들이잖아요. 거의 맞나? 상하이 기가팩토리 요거는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긴 할게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제품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폼팩터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문제가 있던 배터리가 있는데 하필 CATL도 아니고 지금 3원계 중에서도 파라시스라는 제품인 거예요. 얘는 10위권인데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위권 몇 개 빼는 건 다 작아요. 이거 10위권에 막 혹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전기차 들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세우지 말라, 세워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멱살잡이가 일어나고 있고, 막 진짜 그 동네 카페나 그 동네 아파트 단톡방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찬반 여론이 굉장히 심하고 죄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전기차 화재로 볼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중국산 배터리 화재로 봐야 되는 측면이 갑니다. 물론 불나면 안 돼요. 근데 대수를 따지면은 뭐 그런데 대수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내연기관이 훨씬 많은데 퍼센테이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하필 맞게 중국산 배터리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는 거죠. 물론 이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벤츠에 탑재된 배터리는 결함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진 제품이에요. 일단 초창기에 EQE 모델, EQ 시리즈의 E 클래스인 거예요. EQ 시리즈의 E 시리즈 모델은 CATL 811 NCM 제품 3원계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산 LFP도 아니고 NCM 제품들은 뭐예요? 문제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2020년 광저우 자동차 아이오네스는 5월에 1건, 8월에 2건, 3건 화재가 나왔고, 2021년 노르웨이에서 푸조 충전 중에 2022년도에는 푸조 같은 차량이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 다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뭐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EQE 차량 차고에 주차되어 있다가 불이 났어요. 이거 전부 다 CATL 811 NCM입니다. 이거 대충 조사한 거예요. 유튜브나 기차 매체 보고 그 다음에 중국 당국에서 숨기고 있죠. 쉬쉬하죠. 정량 변수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수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특히 CATL NCM 811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 셀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게, 당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현지 언론들이 CATL 811이 문제가 있다고, 완성차 제조사들은 해당 셀 전기차 적용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중국산 NCM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NCM 배터리 안정성 국내 배터리 업계 대비 현저히 떨어진다. 이게 계속 나온 거잖아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금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산 배터리가 차량된 제품은 뭐예요? EQE, EQS, 포르쉐 마칸 EV, BMW iX1, iX3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많겠죠? 벤츠 관계자는 뭐라 그래요? 같은 EQE라도 트림, 생산 시점 등에 따라 배터리 셀이 달라질 수 있고 본사 원칙상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CATL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터리사들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CATL 걸 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닝더스다의 CATL 제품이 아니라 이 파라시스, 푸넘커지 제품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파라시스는 지난해 기준 세계 8위고 10위권 안에 있는 제조사인데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부터 벤츠의 배터리 셀 공급 중으로 알려집니다.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파라시스는 이번 화재가 난 벤츠 EQ 모델뿐만이 아니라 EQA, EQB 모델에도 배터리를 공급 중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2009년에 장시성 간저우에서 지금 창업한 회사예요. 지난해 중국 광저우의 한 국영기업에 인수가 됐으니 이거 부도나고 그랬었어요.
파라시스 배터리가 과거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중국에서 리콜될 이력이 있는 얘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배터리의 문제인 거고, 하필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리콜 이력까지 있고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문제아를 데리고 와서 왜 벤츠에서 달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고, 걔가 불이 난 건데 지금 이걸 전기차 전체의 문제로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2,000여 대 정도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콜까지 결정을 했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결함 인정하고 리콜 비용 모두 부담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벤츠가 쓰느냐? 9억 위안 들여가지고 파라시스 지분 3%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있다는 거죠.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선 바가 있고요.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중국 내에서 벤츠하고 합작사 운영 중입니다. 그래 왔으니 지금 얘네들을 쓴 건데, 야, 쓸 걸 써야지 어떻게 이런 걸 쓰냐라는 벤츠에 대해서 지금 항의가 엄청난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이 엄청난 1억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배급 벤츠의 차량이 CATL도 아니고 파라시스라는 결함이 나오던 이런 회사 제품의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충남에서도 EV6 어제 화재 났죠? 이거 SK온 배터리 문제로 의심됩니다. 아직까지 의심이에요. 이거는 1시간 37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진화시키기 어려웠죠. 인명피해 다행히 없었고요. 이거 끄집어냈고, 소방당국은 발화가 배터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SK온은 배터리 화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배터리 폭발 시에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가 통상적인데 청라는 완전 다 불타버렸죠. 이 차량은 비교적 멀쩡한 형상을 유지했다. 그래서 국과수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물론 이제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은 화재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화재 확산 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 부어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화재 확산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배터리에 넣는 걸로 제 짧은 지식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라시스 제품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화재 자료들을 다 뒤져봤는데, 지금 배터리를 통해서 난 전기차 화재 중에 가장 심하게 타고 가장 형태가 없어요. 완전히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전소가 돼버린 건데, 이렇게까지 타려면 화재 확산 지연 시스템 등의 안전장치가 전혀 작용을 하지 않았던 불량품 배터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V6 화재도 물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문제예요.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는 어긴 거예요. 다만 화재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건 장치는 조금은 있지 않았나라고 전소가 된 게 아니라 밑에 배터리만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동된 거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 레이 EV 탁송 중에 화재 문제 발생했습니다. 지금 모두 책임 회피하고 있대요. 이거 탁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 EV를 끌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트럭에서 얘 실어가고 가고 있는데 그냥 불난 거예요. 얘 아무도 책임 안 진대요. 제조사도 책임 안 지고 배터리사도 책임 안 지고 탁송 기사만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얘를 싣고 간 거밖에 없는데 불난 거고, 자기 차도 불타고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못 써요? 레이 EV CATL LFP 배터리 쓰죠. LFP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불났죠. EQE하고 레이 EV 공통점 중국산 배터리. 국산 배터리도 물론 EV6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배터리라고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의심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대전제를 어긴 거잖아요. 어떤 대전제? 불나면 안 된다. 근데 다음 시건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나 EV와 같은 사례도 있었어요. 코나 EV 대규모 리콜 때렸었잖아요. 2019년도에. 이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빈도수가 지금 국산 배터리는 화재 정도가 중국산 배터리에 비해서, 빈도수를 이것도 말하는 것도 웃겨요. 한 건도 나오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비해서 빈도수가 현저히 낮고 전문가들도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원계 자체는 중국은 안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 이거 LFP 위주로 했던 애들인데. 그리고 이런 화재 안정성을 높여갖고 화재 위험 자체를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화재 시야는 진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고안이 돼야 돼요.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수조를 들고 다니면서 수조에다 차를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땅을 파버리고 이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하 3층에 달려있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이 지하 끝에 달려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천장이 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질소 소화기를 놓느냐, 이것도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좀 이례적인 게,
배터리 자체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차량 한 대 전소로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까지 불이 나고 화재 지원 시스템도 발동일 배터리 자체에서 안 하고 화재가 너무 빠르게 발생하고 강하게 불에 타버리는 배터리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전기차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차량이 전소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형체가 없이 탄 적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대만 차량이 전소가 되고 옆에 그을음이 발생하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2019년도에 세종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에 코나 전소됐는데 그냥 걔만 전소됐어요. 2020년도에 코나 지하 주차장 화재, 그래갖고 이제 리콜 때린 거잖아요 이거. 2021년도에 SM3 GE 모델 있는데 그거 충전 중에 화재 나가지고 걔만 탔어요. 올해 5월에 군산 볼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났는데 걔만 탔어요. 그리고 화재가 다수 있었는데 이번처럼 전체 아파트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 나온 게 이거 스프링클러 미작동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스프링클러 작동 안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커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 물 부어도 안 꺼져요. 그러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은 수조에 넣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를 차단시키는 건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만 전기차 화재가 어떻게 번져요? 지하 주차장에서 한 대가 불이 붙죠. 그럼 그 옆으로 붙는데 그 옆으로 붙을 때는 이 옆에 있는 차량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화재가 단순으로 번진 거잖아요.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는 계속 타고 있겠지만 그 옆에 차량들은 화재로 불을 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을 번지지 않게. 어제 EV6가 불 번지지 않게 옆에서 계속 물로 쐈던 것처럼. 그럼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으면은 전체로 번지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차 화재가 주변부로 번질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전기차의 화재를 다소간의 진화를 주변으로 번지는 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데 추가로 화재 범짐을 늦추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번진 화재는 진압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 스프링클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작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전기차 화재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번에 복합적인 문제고, 일단은 복합적인 문제 이전에 중국산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터진 거고, 심하게 터지고 배터리 불량에 의해서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옆으로 번지는 데 있어서도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 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보온재도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니냐. 이게 또 탈 때 보면은 잘 타는 물질들이, 인화성 물질들이 옆에 있으면 순식간에 붙잖아요. 그런 것들도 얼마나 지하 주차장에 놓고 있는지를 봐갖고 이번 계기로 해갖고 좀 힘들겠지만 이런 스프링클러 전체 아파트에 뭐 70%가 작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전수조사 다 하고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이런 보온재들이나 탈 것들에 대해서 바꿔가지고 타지 않는 것들로, 비발화성 물질들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 개선 필요성이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화재에 대해서 전기차가 1차적으로 문제예요. 불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통계와 이번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요, 전기차의 문제보다는 배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경우가 그런 상황이고요. 제조사, 그러니까 완성차 제조사를 OEM 업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문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이번 일에 대해서 벤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CATL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안 이뤘잖아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고, 벤츠 역시 자회사의 EQ 시리즈 플랫폼이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배터리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원인을 하고 찾고, 그 다음에 이 차주에 대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벤츠에서 일단은 다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를 지금 파라시스에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 차주는 무슨 죄예요? 이거 이런 파라시스인지 알고 샀겠어요? CATL이라고 알고 샀겠지? 그래갖고 세워놓은 거고 전기차 충전도 아니었고 멀쩡했는데 갑자기 터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2019년도에 현대차 코나 EV 화재의 경우에는 셀 불량으로 잠정 연료 내리면서 1조 1천억 원 리콜 비용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LG엔솔이 3대7로 분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얘네들한테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 진짜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EQ 모델 CATL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2021년 자료거든요.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라냐면은 그동안 LFP 주력으로 내세운 CATL이 벤츠 프리미엄 모델에는 811 NCM을 공급했다. EQS를 비롯해 EQE 향후 출시된 이런 거 해갖고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가 돼갖고 600km를 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얘기가 CATL뿐만 아니라 다수의 배터리가 공급이 됐고, 알고 보니까 파라시스란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배터리고 리콜이 됐던 애들이고 안정성의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됐던 이런 저질 배터리가 공급이 됐다면 이거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있어야 돼. 왜 니네 이거 썼어? 라는 거. 지분 3% 있다고 무조건 써야 돼? 그럼 알리고 썼어야지 라는 거. 그리고 분명 해당 기사에는 CATL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적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인터뷰에서는 다른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자, 1억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벤츠예요. 삼각별입니다. 이런 결함투성이의 배터리를 달고 다니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일이 지나고 다양한 대책들이 수립될 텐데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포비아를 강화시킬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는 정도고, 화재가 났을 때 특히 대응 가능한 방안들이 시급하고, 그리고 이번 화재 사고로 소비자들은 배터리의 차별화된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기사가 나옵니다. 소비자들 배터리 고르는 기준 깐깐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이제 이거 어디 배터리 써요? 중국산은 저 안 탈래요 라고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차를 구입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어디 산 배터리인지 찾아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딜러들도 이게 어디 산 배터리인지 정확히 811인지 622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딜러사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로 인해서 K배터리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 대한민국 배터리 아니면 안 써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해외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더 차별화된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될 거죠. 그리고 중국 건 거르겠죠. 믿고 거르는 중국,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기차 제조사들, OEM 업체들, 현대차나 뭐 포드나 아니면은 GM,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향후 배터리 수급을 K배터리를 받으려고 하겠죠. 왜? 중국산 배터리를 다르면 안 달리니까. 언제 불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 반사이익을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조사들은, OEM 업체들은 이 수요를 받아들이는 거죠. K배터리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K배터리 수요는 늘어나고, 중국산 배터리하고 지금 K배터리는 뭐 지금 중국 내수가 있지만 양강구도고 중국산 배터리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떨어지는 품질, 높은 위험,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비싸진 가격,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다른 유튜브 채널들 잘 소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